네, 자, 전산 세무 2급 제117회 기출문제 풀이.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실무 시험 문제 1, 2,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 시험에 같이 올려놨습니다. 1, 2, 1, 5에 2번 여러분 이름 설치 눌러주시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번호 4586 주식회사 어진상사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일반전 폐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월 5일 주식회사 대명으로부터 사옥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6억 원을 6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에 차입하기로. 그럼 단기 차입금 되겠죠. 약정하여 선이자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뭐 선이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 없습니다. 그냥 이자를 먼저 지급한 거니까 이자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 선이자 빼고, 자, 얼마예요? 1,500만 원 빼면 5억 8,500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이죠. 비용 1,500만 원. 이렇게 해주고요.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자, 6억 원. 거래처 적어야죠. 주식회사 자금 6개월 내에 차입하기로 약정하여, 저 대명에 빌린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고 대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요거는 제가 문제 필요에 의해서 하나 캡처를 받아놨는데 4월 2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유상증자, 돈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1주당, 한 주당 6,000원. 액면가액이 5,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기할 때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해야 돼요. 돈 받은 거는 별도로 적고 많이 받았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싸게 발행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합니다. 자, 만주를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확인해서 기존에 있으면 만약에 초과금이다 이번에 초과금 맞죠? 5,000원짜리 6,000원을 발행했으니까. 근데 초과 할인 발행 차금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 초과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제가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가서 4월 20일 날짜,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자본 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300만 원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감안하시고, 자, 일단, 자,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그랬죠? 5,000원 곱하기 만주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근데 돈은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어디로?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6천만 원. 자, 1,000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초과금 같은데 아닙니다.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얘가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 처리하면 없어지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어, 7월 17일 전기의 회수불능으로 이미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1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이거 아주 운이 좋았죠. 당시 대손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 공제까지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이거 부도가 나서 이거 세금 못 내겠는데 했더니 적정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공제 받은 겁니다. 이제 뱉어 놔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100만 원 돈 들어온 거 일단 기재해 주고요.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은 지난번에 대손 처리할 때 이미 삭제가 됐죠. 그러면 이게 회수가 됐으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이거를 복구시켜 줘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 그만큼 이번 올해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얘는 빼고 나머지만 보충해 주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은 1,00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1,100 중에 100만 원 부가세는 뱉어내야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으로 적어주면
매출세액으로 기록이 되니까 얘는 나중에 세금을 이만큼 납부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8월 1일 정기예금 1억 원을 중도 해지하여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고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자는 이자 수익 계정으로 계상하며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자산 계정이면 요거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미리 납부한 거니까. 자, 그러면 거래 내역 보니까 원래 1억 원짜리 해지를 해서 자, 그러면 정기예금이라는 자산은 없어지겠죠. 해지했으니까. 그럼 대변에 정기예금 1억 원. 자, 해지하더라도 이자는 다 안 나오지만 조금 나오죠. 해지 이자가 얼마냐면 여기 보시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자 수익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이자 수익 30만 원. 자, 그렇다고 1,030만 원을 다 받았냐? 1억 30만 원을 다 받았냐? 아닙니다. 은행에서 미리 이자를 뺍니다. 저 법인세와 소득세. 자, 얼마 뺐냐? 세후 이자 25만 3,800원. 세금밖에 여기 있구나. 예. 46,000원. 법인세 42,000원, 소득세 4,200원에서 46,2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거 선납세금으로 하라 그랬죠. 선납세금 자, 두 개 합쳐서 46,200원. 그러면 나머지는 1억 25만 3,800원. 요거 빼고 그래서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1억 25만 3,800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문제를 조금씩은 애먹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11월 1일 제2기 예정분 부가치세 고지금액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단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고 차액은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 문제 하나에 해당 법인은 소규모 법인이라고 가정한다. 자,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95만 원. 자, 근데 납부 지연 가산세가 28,500원. 그래서 총 97만 8,5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통예금은 적을 수 있겠죠. 보통예금 자, 97만 8,500원.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95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많다 이 말이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적으라 그랬으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자, 95만 원. 자, 금액 나머지 차이는 뭐예요? 아까 28,500원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요거는 그 차액은 여기서 말하는 차액은 부가세 95만 원인데 세금은 97만 8천 원, 28,500원이 안 맞네. 그거는 바로 뭐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니까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손실 자, 28,500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여시고. 자, 여기서 1번 날짜 1월 5일 0105. 자,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네, 금액은 5억 8,500만 원. 또 차변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 1,500만 원 됐고요. 그다음 대변 단기 차입금, 단기 차치면 단기 차입금 거래처 입력해야죠. 대명 됐습니다. 그다음 2번 4월 20일입니다. 0420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6천만 원. 그다음 대변 자본금 자본금 5천만 원. 50 플러스 키 2번. 자, 또 대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요거는 시산표에 가서 금액을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얼마? 300만 원. 또 대변 주식 발행 초과금씩 발치면 자, 주식 발행 초과금 7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3번 7월 17일 0717 차변 보통 예금 103번이고요. 자, 금액은 1,100만 원. 그다음 대변 대손충 당금 대손충 치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그중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109번이죠. 금액은 1,000만 원. 자, 또 대변 부가세 치면 부가세 예수금으로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4번 8월 01 차변 보통 예금 103번 차변에 1억 25만 3,800원. 자, 또 차변 선납세금 선납세금 46,200원. 자, 대변 정기예금 1억 원 100 플러스 키 2번. 또 대변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 3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5번 11월 01 자, 차변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치면 자, 예수금 95만 원. 또 차변 잡손실 28,500원. 자, 대변 보통 예금 103번. 그러면 97만 8,500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자, 그다음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번 1월 4일 제조 부문이 사용하는 시설 장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수선비 33만 원을 전액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이 매출 전표로 수취하였다. 부채 계정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그러니까 국민카드 사용한 거. 자, 30만 원의 부가세 3만 원입니다. 가맹점이 시설 수리 전문 여기야. 자, 입력하는 데 시간 걸리. 자, 그러면 우선 유형 돈을 결제해서 지불한 거죠. 나중에 카드에서 갚을 거죠. 매입 유형이 되고, 자, 특이사항 현금 영수증이나 뭐 다른 거 없죠. 면세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카드 과세 매입, 카과 매입 57번입니다. 7번 카드 과세, 카과 매입 유형이고요. 금액은 아까 거기 매출 전표에 나왔죠. 30만 원에 3만 원. 자, 거래처 매출 전표에 나와 있는 시설 수리 전문 뭐 쭉 돼 있고요. 세금계산서는 없죠. 카드 결제했으니까. 자, 카드일 때만 4번 카드로 나머지는 혼합으로 통일하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 자, 그리고 차변에 수선비 30만 원에 부가세도 줬죠.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3만 원. 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미지급금 33만 원. 거래처는 국민카드 요거 변동시키는데, 자, 요 거래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카드로 하면 자동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따 입력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2월 3일 생산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사출기를 중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회계 처리만 하시오. 그러니까 기회장치는 이미 했다 치고 부가세 세관에 납부한 거 얼마? 인천세관. 자, 공급가액 420, 부가세 4,240만 원, 부가세 424만 원. 요것만 분계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매입 유형 중에 뭐예요? 수입이 되겠죠. 수입 유형은 몇 번? 수입이 55번입니다. 수입 매입 유형이고요. 금액은 근데 다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4,240만 원
부가세 424만 원. 거래처는 인천세관이죠. 그리고 전자 있습니다. 여. 분계는 3번 혼합. 자, 부가세를 줬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요 부가세만 424만 원. 그리고 뭐예요? 뭘로?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보통예금 424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 문제. 자, 2월 15일 영업부서 거래처 경조사가 발생하여, 자,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이게 문제를 냈는데, 화환을 주문하고 다음이 계산서에 세금자가 없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계산서. 전자 계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자가 없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면세죠. 풍성화원, 화환, 부가세 없습니다. 그냥 10만 원. 그리고 나중에 갚기로 했나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거래처에 준 거니까 접대비, 지금은 뭐예요? 기업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이거는 뭐예요? 불공인데, 면세인 것도 같고,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불공은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부가세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부가세가 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해서 불공이지. 그럼 이거는 뭐냐? 유형은 면세 매입. 요것만 따라주면 됩니다. 53번 면세. 매입 유형의 면세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불공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부가세가 있어야 매입세 공제를 안 받든가 하죠. 자, 공급가액은 아까 거기에 전자 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 10만 원이죠. 부가세는 제로고 없고, 거래처 어느 화환? 예, 풍성화환. 자, 전자는 있어요. 분계는 혼합. 자, 거래처에 준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영업부서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10만 원. 작년까지만 해도 이건 접대비였습니다. 계정 과목만 바뀌었어요. 코드번호 813번은 똑같고. 자, 근데 돈은 나중에 갚기로 했죠. 미지급급 계산서에 보면 10만 원. 거기 외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2월 18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용 트럭 취득가액 1,800만 원, 감가상각 주계액 600만 원을 1,05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의 2배달 시 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전자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매각 대금은 2월 15일에 선수금으로 이미 180만 원을 받았고 잔액은 2월 18일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2월 18일 회계실을 하시오. 문장 읽다가 시간 다 가겠어요. 자, 우선 하나씩 해봅시다. 팔았죠, 트럭.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이다 뭐다 없어요. 그러면 특이사항 없으니까 과세 매출이 됩니다. 11번. 11번 과세 매출 유형입니다. 자, 공급가액 화물용 트럭 원래 1,800만 원인데 판매한 금액으로 여기 공급가액 판매한 금액 1,050만 원. 부가세는 요거 10%죠? 그러니까 105만 원.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2배달. 자, 전자생명서 발급했죠? 여. 분계는 혼합. 자, 이제 하나씩 해야 됩니다. 우선 장부에 있는 요 트럭 차량 운반구 장부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럼 대변에 차량 운반구 원래 취득가액 1,800만 원 장부에 있는 거 싹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그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반대로 없어져야 됩니다. 누계액 600만 원. 자, 요것만 놓고 봤을 때 1,800만 원, 600만 원 빼면 이 차량 운반구의 현재 가치는 1,200만 원이죠. 근데 1,0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일단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선수금 대변에 있던 거 없어져서 차변으로 옵니다. 선수금 자, 180만 원. 자, 그 다음 아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1,050만 원에 팔았고 요거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먼저 할게요. 부가세 예수금 105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자 요거 두 개 하면 1,200만 원짜리인데 1,0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예요? 15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겼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 원래 판매한 금액에서 선수금 받은 거 빼고 그 다음에 부가세도 일단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더하거나 아니면 요거 두 개 더해서 1,905만 원에서 요 세 가지 빼주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975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대변 합계 금액이 맞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됐고, 자, 5번 문제. 자, 3월 7일 당사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양주산업이 견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여기 보시면 건물 내부 인테리어 자 1억 원, 1층 보안 시스템 설치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 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어진 상사는 1층 보안 시스템 설치로 물품 도난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건물의 감정 평가액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견적 내역을 이 다음과 같고 3월 7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와 동시에 해당 금액은 전액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 완료하였다. 계정 과목은 건물로 계상하시오. 계약금으로 준 걸로 하지 말고 아예 건물로 자본적 지출을 해라 하는 건데 여기서 아차 실수하는 사람들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 딱. 이거 지금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죠. 매입한 게 아니죠. 상품 제품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주의해서 설명 정답의 해설에 이거 넣을 겁니다. 상거래 이외의 어음 발행은 전부 다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유형. 돈을 지출한 거니까 매입 유형이 되죠. 특이사항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이 되고요. 금액은 자, 요거 두 개 합치면 1억 1,000만 원. 부가세 10% 1,100만 원 되겠죠. 거래처 양주산업이죠. 양주 전자세금계산서 있어요. 분계는 혼합. 자, 차변에 건물로 처리하라 그랬죠. 요 돈 준 거는 건물 1억 1,000만 원. 부가세도 줬어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 1,100만 원. 자, 어음 발행했는데 주의하라 그랬죠. 상품이나 제품을 매입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서 두 개 합치면 얼마? 1억 2,100만 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꼭 함정을 파놓더라고.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자, 1번 날짜 매입 매출 전표. 자, 1월 4일입니다. 0104. 자, 유형 57번 카드과세 매입 품목 수량 단가 생략. 자, 금액은 30만 원. 자, 이런 경우는 되돌아가서 30만 원. 다시 한번 3만 원. 됐고요. 거래처 시설 수리 시설만 치면 나올 거예요. 엔터. 자, 신용카드사 어디요? 국민카드죠. 국민카드 확인. 자, 분계 유형 카드만 4번 밑에 있습니다. 자, 그거 참고로 보면서 하면 되고요.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죠. 차변의 수선비입니다. 수선 치면 수선비 제조원가 됐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들어갔고
카드 자동으로 바뀌었죠. 여기 분계 유형 카드로 하니까 자, 여기 자동으로 거래처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상 없이 다 됐고요. 자, 그다음 2번 2월 3일입니다. 0203. 자, 유형 55번 수입. 자, 공급가액 4,240만 원. 자, 거래처 인천세관. 인천세 치면 예, 인천세관 나오죠. 전자역 1번,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부가세대금 인천세관 예, 424만 원만 들어갔고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예, 424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2월 15일 자, 유형 53번 면세 매입이고요. 공급가액 10만 원 부가세 없고 거래처 풍성화원 풍성 예. 전자여구요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기업 업무 예. 업무 추진비 판매비 관리비 813번입니다. 됐고 그다음 대변 미지급금 지급 치면 예, 미지급금 253번 예, 됐습니다. 자, 그다음 4번 2월 18일. 자, 유형 11번 과세 매출 공급가액 1,050만 원. 자, 거래처 이배달 됐고요.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 자, 우선 대변에 이게 제품 매출이 아니고 차량운반구죠. 차량운 치면 예, 차량운반구 원래 장부 금액 1,800만 원. 자, 됐고요. 그다음 차변 감가상각 누계획부터 할게요. 감가상 치면 감가상각 누계획 중에 차량운반구 여기 있죠. 209번. 자, 금액 600만 원. 자, 그다음 또 차변. 자, 선수금 180만 원. 됐고요. 또 차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 치면 처분 손실. 자, 150만 원. 네, 또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그러면 975만 원. 자,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자, 5번 3월 7일입니다. 0307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공급가액 1억 1천만 원. 자, 거래처 양주산업 양주산업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에 건물이죠. 원재료가 아니고 건물 됐고요. 대변 미지급금 미지급 치면 예, 미지급금 1억 2,1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다 됐고요. 자, 이제 결산 문제 4번, 3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주식회사 어딘 상사는 2024년 2월 1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년 갱신 조건으로 마이너스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였다. 2024년 12월 30일 현재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570만 원이다. 자, 요거 다 이 마이너스는 결산 시까지만 하다가 결산 시 되면 정리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금액만큼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한 걸로 차변에 보통예금 570만 원 하면 요 마이너스는 퉁치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갚은 건 아니야. 갱신된 건데 570만 원은 뭘로 하느냐. 대출받은 걸로 단기 차입금으로 57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적어야죠. 어디에요?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환율이 변동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환율은 1,390원인데
오늘 제가 언뜻 확인해보니 이러다가 진짜 이번 주에 1,500원 뚫겠어요. 지금 요 회사가 만약에 대한항공이다. 지금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대한항공 비행기 전부 다 할부로 사오는데 달러로 갚아야 되거든요. 자, 미국에 소재한 거래처 인사이드 아웃 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 매입금 6,025만 원인데 달러로는 5만 불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12월 30일 기준으로 갚아야 될 달러가 5만 불인데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 1,390원입니다. 1달러에 1불에 곱하기 5만 불 해볼까요? 자, 그럼 얼마가 나와요? 요게 제가 이렇게 계산해요. 6,950만 원 나옵니다. 50만 원. 12월 30일 환율을 적용했더니 요 금액을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예요? 6,025만 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마이너스 6,025만 원. 갚아야 될 돈이 얼마 늘어났어요? 925만 원이 증가했어요. 대한항공 같으면 아마 몇십억이 증가했을 겁니다. 죽을 맛일 겁니다, 지금. 925만 원. 자, 그러면 요건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난 거니까 외상 매입금은 증가하겠죠. 외상 매입금 925만 원. 자, 거래처 어디에요? 인사이드 아웃. 예. 요거 인사이드 아웃 해주고 차변에는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환산 손실 금액 925만 원. 갚았다. 갚을 때 손해봤다. 그러면 외환차 손이고 이건 아직 갚은 건 아닙니다. 그냥 환산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당사는 생산부서의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작년도 9월 1일에 임대인에게 1년분 임차료 1,800만 원,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이거를 보통계획미에서 이 차에 지급하고 지급일에 1년분 임차료를 이번엔 반대로 나왔어요. 비용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차변에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얼마? 1,8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자, 근데 12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게 전부 다 선급 비용은 아니죠. 이거 엉터리죠. 자, 내년 얼마 경과했어요? 2024년 9월 1일부터 9, 10, 11, 12 4개월 경과했습니다. 9, 10, 11, 12. 자, 그러면 1,8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중에 4개월 경과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600만 원. 600만 원은 이미 경과됐어요. 그러면 선급 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차변에 임차료 그리고 생산부서니까 제조 원가 얼마? 600만 원. 600만 원 뺀 나머지 1,200만 원만 선급 비용으로 남고 그러면 600만 원은 선급 비용 빼줘야 됩니다. 대변에 선급 비용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월 계산 정확히 하고 그 다음 자 4번 문제 대손 충당금 설정 당사는 외상 매출과 받을 놈에 대하여 기말 채권자에게 이번에 이것도 항상 1% 나오다가 요럴 때 한번 뚝 2%가 나왔어요. 자, 대손 예상액으로 추정하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한다.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말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요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마찬가지 영업권 취득원가 5,400만 원인데 무형자산이죠. 영업권에 대한 12월 말 결산 회계 처리하시오.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그러면 5,400만 원 나누기 5 하고 자, 근데 문제는 4월 15일에 중간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개월을 간주한다. 그럼 4월 달도 포함되는 걸로.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하면 몇 개월? 9개월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 5년간 나누기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1년에 나누기 하면 1,080만 원 나와요. 곱하기 12 중에 9개월이 경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 810만 원만
요것만 결산자료 입력 가서 영업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 요거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자, 일반 전표 입력 먼저 가서 12월 31일 자, 차변 보통 예금 103번이고요. 자, 금액은 570만 원. 자, 그다음 대변 단기 차입금 단기 차 치면 예, 나오죠. 자, 거래처 국민은행 치면 예, 국민은행 570만 원 됐고요. 자, 그다음 2번 차변 자,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 치면 환산 손실 예, 여기 나오죠. 자, 화살표 이동 925만 원. 자, 그다음 대변 외상 매입금 251번일 겁니다. 외상 매입 치면 외상 매입금 251번. 거래처 IM만 치면 예, 인사이드 아웃 나오죠. 예, 925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차변에 임차료 치면 자, 제조원가입니다. 이거. 자, 금액은 600만 원. 대변 선급 비용 비 치면 예, 선급 비용 예, 600만 원 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닫기하고 결산 자료 입력 여기 있죠? 예, 여기 가서 01월부터 12월. 자, 여기 보시면 대손 상각 있죠?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대손율 현재는 1%로 돼 있죠? 요거를 2%로 자, 하면 여기 금액이 바뀔 겁니다. 금액이 바뀌어서 자, 요 30만 6,950원. 그다음에 받을 놈 236만 4천 원. 근데 요 나머지는 설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제로로.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반영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전표 추가. 예스. 자, 그다음 5번 문제까지 해서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고요. 자, 5번은 무형자산 상각비입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 일반 감가상각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 있죠. 여기 아까 계산한 금액 810만 원이었죠. 예. 엔터. 다시 한번 전표 추가는 여러 번 해도 상관없어요. 예. 예스. 예. 이렇게 하면 다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연말정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